청와대에서 이 특사를 발표할 때 뭐라고 했냐면 단판이 아니라 시작을 위해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또는 뭐 핵동결을 요구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가서 일단 얘기를 들어보겠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신 거예요? 사실은 뭐 지금 남북 사이에는 아마 다양한 의견들이 왔다 갔다 했다라고 봅니다. 특히 또 예. 평창 기간 중에서도 당연히 우리의 의중은 이미 많이 전달이 돼 있을 거라는 판단을 갖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과연 이번에 가서 과연 북한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것이 하나 관건이 될 것이고 최소한 북한으로 하여금 그 미사일 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 정도 또는 미북 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 비핵화의 의지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의 비핵화라는 것이 하나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뭐 당장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겠죠. 근데 예. 이제 제가 항상 조금 좀 아쉬운 점은 저희는 너무 우리 정부가 좀 제3자인 양하고 있다.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아하. 네. 핵 문제는 우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ICBM은 아직 미래의 문제입니다. 지금 개발하고 미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문제지만 지금 당장 1000발에 달하는 각종의 북한 탄도미사일은 핵을 싣고 우리를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네. 우리는 이 문제를 별로 제기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면 우리가 미국과 함께 유엔에 그거를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데 당장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우리를 겨냥한 미사일을 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북한이 미국을 핵으로 위협할 정도라면은 이미 한국은 얼마든지 더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중재, 주선 이런 미북 대의 주선보다는 이 철저한 한반도의 비핵화, 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런 본연의 좀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같습니다. 신인경 대표님, 만약에 이번에 북한이 핵 동결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뭐 비핵화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 핵 동결과 비핵화가 도대체 뭐가 다르냐? 네. 이걸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핵 동결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탄두가 20발에서 30발 정도는 완성되어 있다, 예. 보관되어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그리고 방금 윤 교수님 말씀을 하셨듯이 이 탄도미사일이 한 1000발 정도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신뢰성 있는 탄도미사일이 노동미사일이 한 200발 정도 되는데, 그 200발 정도 되는 노동미사일에 이 핵을 실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파키스탄이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노동미사일 사정거리 1300km이기 때문에 핵탄두 20발 또는 30발 그리고 노동미사일 200발 이건 우리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예. 만약 여기에서 스톱이 되어버리고 북한의 그 핵 능력이 여기에서 스톱되고 이게 영구화된다면 우리로서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것이 되고 지금은 그러니까 핵 동결은 의미가 없는 거네요. 미국에게는 의미가 있죠. 예. 왜냐하면 핵 동결은 미국에게는 지금 이제 핵 능력 중에서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동결을 하면 현재 수준 아직 ICBM 완성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위협을 안 받는다. 그러면은 미국은 자기네들을 공격하는 ICBM 그리고 지금 또 만들고 있는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것도 안 하겠다. 예. 그러면 미국은 안보적으로 위태로운 게 없어지죠. 예.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히 핵 능력을 가진 북한과 적대적으로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치명적인 상황이 되고 또 잠정 중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잠정 중단. 그건 이제 잠정적으로 지금 뭐 개발하고 하는 것을 또는 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이나 발사나 것을 이런 걸. 중단하는데 여러 가지 또 협상을 해보고 또 진행하겠다. 이제 이건데 우리는 최악의 상황은 동결입니다. 네. 오히려 비핵화가 우리는 되지 않으면 어쨌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결국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그나마 이게 뭐 불행 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까지가 노동미사일이 사정거리가 되기 때문에 예. 일본도 그 동결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하고 공조를 해서 결코 이 핵 동결은 있을 수 없다. 비핵화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공조 체제도 사실 필요합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네. 지금 어쨌든 남쪽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북한에 보낸다고는 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다뤄야 될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그리고 남쪽 우리 남한 그리고 미국 서로 완전히 다른 생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은 굉장히 일관되죠. 일관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2월 13일에 그 상원에서 벌어진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정보국을 담당하는 4개 부처의 정보국장이 예. 청문회를 했는데 거기서 이 4개 부처의 이 정보국장들의 이 입을 모아서 한 소리는 이겁니다. 북한이 입장을 변화한 그런 어떠한 징후도 우리들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입장을 변화하는 어떤 시그널이 없다는 점과 그다음에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협적으로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일단 2월 13일 날 청문회 보고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리시 상원의원의 이 인터뷰라든지 뭐 또는 그 이후 백악관의 어떤 이 발표라든지 총체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태도가 변화되지 아니하고서는 탐색적 대화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계속 몇 개월간 지금까지 이어진 어떤 입장이고요. 네. 북한은 약간 좀 입장이 모호한 어떤 상황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3월 3일 이전부터 2월 28일부터 조선중앙통신과 우리민족끼리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사실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은 미국이 핵과 관련해서 군축을 하면 우리도 응하겠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베이스상에서의 어떤 회담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성명은 내놓고 있으나, 일단은 제가 아까 모호하다는 어떤 측면이 어떤 점이냐면 일단 회담은 계속 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담의 어떤 자세는 북한에서 김영철이 왔을 때 어떤 태도를 봤을 때 이전의 어떤 상황이라면 당장 박차고 나가거나 혹은 우리 기자들의 어떤 질문에 식역질적으로 대답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어쨌든 들어와서 조용히 돌아가고 우리의 이제 특사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니까 일단은 북한의 어떤 그 태도를 그 선전 매체에서의 어떤 상황만이 아니고 사실 이 태도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부의 대북 특사 파견을 앞두고 북한은 각종 매체를 동원해 일제히 한미 합동훈련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이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늦추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합동군사 연습의 재개를 강하게 들고 나오고 있으며 합동군사 연습이 재개되면 지난해와 같이 위태로운 핵전쟁 위기를 다시금 겪어야 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여전히 한미 연합훈련에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식 대응을 얘기했는데 우리식 대응이 도대체 뭘까요? 북한이 조금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 같아요. 네. 우리식이라고 하면서 아주 그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조금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제 북한은 자기네들 스스로 핵 보유국을 했고 했으니까 최악의 상황이 우리식이라는 것은 핵으로 반격하겠다, 핵으로 공격하겠다라는 것이 우리식이 될 수가 있고 또 지금 뭐 미국의 선제 공격, 호피 작전이라고 하는 정밀 타격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그 전쟁 가능성이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즉 전면전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선에서 좀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것을 이번 협상 또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서 그 우리식을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적용하려고 이렇게 좀 여지를 남겨두는 것 같습니다. 네. 윤 원장님. 지금 보면 어쨌든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가 엄청나게 커요. 예. 이번 특사, 네. 원장님 어떻게 성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당장 어떤 성공과 실패가 가름되는 그런 일은 그렇게 우리가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프로세스로 계속 진행될 거고 티격태격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어디까지나 이거는 이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목적이 비핵화다라는 그 목적에 충실한 회담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가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그 틀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이 목적은 비핵화가 우선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 의원이죠.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북한과 전쟁을 장기적으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정말 우리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발언인데 미국 입장에서만 보면 북한과의 전쟁, 즉 이제 북한이 핵을 개발했고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의 목전에 있고 또 그 탄도미사일과 핵을 가지고 미국을 공격하겠다라고 지금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 불안이 이제 심각한 것이죠. 그럼 전면전을 했을 때 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미래 위협, 핵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또 미국이 지금 그 중간선거가 지금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공화당이 중간선거에 지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까지 직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실질적인 측면.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이 이제 끝난 지 벌써 이제 몇 년이 흐르고 있어요. 두 개의 전쟁을 다 종식을 했고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군사 작전은 IS 폭격 작전이라든지 시리아에 대한 어떤 그 군사 지원, 이런 거에 시리아 반군에 대한 군사 지원 이런 게 있는데 방산업체들이 조금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이 계속적으로 이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 군산복합 경제 중에서 이 소비가 지금 제한이 되니까 이런 그 소비성 방산물자, 즉 탄약이나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방산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소비를 할 공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가치 있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린지 그레이엄 상원한테 얘기했다는 전쟁이 나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지, 즉 한반도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얼굴에 대고 그렇게 말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전쟁으로부터 올 수 있는 모든 피해는 장기적인 안정과 국가 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 측면이죠. 그런 쪽에서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미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고 큰 구도에서 봤을 때 한반도에서 오히려 전쟁을 지금은 일으키는 게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창 패럴림픽이 곧 이어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단장으로 국토안보부 장관이 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부분이구나. 외교하고 그다지 관계가 없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패럴림픽이라는 이 올림픽 경기에 단장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자신들이 자기 국내 안보에 굉장한 최고의 관심 우선순위가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 이건 바로 우리 미국의 안보다. 북한 핵 문제는 한국의 안보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안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강경한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국토안보부 장관도 패럴림픽 단장으로 보내고 뭐 이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가 북미 간 대화가 이루어지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 독수리 훈련은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re will be no more delay of scheduled allocated joint military exercise. As to the joint military training, which is different from exercise, there could be some room for adjustment. North Korea is most likely to retaliate against South Korea. South Korea cannot really tolerate American military action. 문정인 특보 영어 잘하네요. 예. 미국에서 공부하셨으니까. 예. 신 대표님. 지금 이제 독수리 훈련은 즉 이제 야유 기동 훈련인데 이거는 좀 조정할 수가 있다, 줄일 수 있다. 줄일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독수리 훈련이 이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지 않습니까? 예. 한미연합 군사훈련인데 이거 전체를 줄이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렇지만 독수리 연습에서 훈련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어떤 그 효과들, 그것을 위해서 독수리 이 한미연합 훈련을 사실은 약간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규모를 축소하는 게 아니고 한미 간에 같이 하는 이 야외 기동 훈련을 2달을 하던 것을 이 미군이 이제 한 달 반 정도만 하고 그 외에 예를 들어 순서를 조금 조정을 하는 것이죠. 네. 원래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은 미군이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1번, 5번, 6번, 7번, 8번 하면은 미군이 하는 걸 앞으로 당기고 한국군만 독자적으로 하는 걸 뒤로 넣고 해서 이제 미군을 빨리 보내는 어떤 그 방향새를 취하겠다.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러나 전체적으로 훈련을 줄이서는 안 되죠. 그럼 그렇게 한다면 북한이 이거 뭐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예. 이 미 지상군을 비롯해서 미국의 강력한 전력이 자기네들 코앞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나가주면 북한 입장에서는 조금 뭐 효과적일 수 있죠. 우리나라가 그럼 미국에 가서 독수리 훈련을 좀 축소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군사훈련하는 게 동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고요. 지난번에 이미 평창 올림픽을 하면서 연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입장이 연기에는 찬성을 안 할 텐데 혹시 북한이 뭔가 전격적인 어떤 제안을 해서 그것이 뭐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면 물론 뭐 조정의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의 단계는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딱 한 가지만 더 예. 말씀드리면 저는 군사 옵션 가능성에 대해서 아까 너무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시청자가 가질 것 같은데 예. 미국이 군사 옵션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옵션입니다. 아, 그래요? 네, 걸프나 무슨 뭐 과거에 그런 이라크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달리 아프가니스탄 달리 여기 북한이라는 뭐 군도 있고 핵도 있지만 예. 문제는 북한 주변에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전쟁 그게 큰 차이네요. 네, 그 했을 때는 그렇게 쉬운 옵션은 아닙니다. 최악의 옵션이죠, 미국으로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마 첫 군사 옵션에 포탄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외교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지금은 외교 단계고 그 외교 단계가 성공적일
만들기 위해서는 군사 옵션도 준비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ABC죠. 그걸 가지고 저희가 너무 어떤 군사 옵션에만 그 초점을 둔다면 우리가 이 방향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리비아하고 이라크 네. 이런 데는 러시아나 중국이 가깝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개입할 여지가 없으니까 쉽게 미국이 군사 타격을 할 수 있었지만 한국 한반도 같은 경우는 거기서 개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군사 타격을 한다면은 중국과 러시아는 적어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걸 미국이 보장받고 할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만 항상 전쟁이라는 것은 예. 오해에 의해서 확전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전쟁보다도 우리가 이란의 문제 해결의 그 사례를 보면 예. 최대한의 어떤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자세로 나왔습니다. 이제 겨우 우리는 이란 정도의 제재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본다면 최근에 이런 남북 대화의 움직임이랄지 평창에서의 움직임 보면 그런 제재의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역설적이지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결국은 우리가 최대한의 압박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걸 지속적으로 북한이 비핵할 때까지 전략적인 손실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저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북핵 문제는 어느 경우에도 무력 충돌이라 군사적인 타격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파견이 그런 물꼬를 트는 그런 기회로 꼭 작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윤동민 국립유교원장님하고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님하고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